위자료 3천만 원 청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중립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남편 편만 들어요? 내가 고용한 변호사라고. 좋은 기획은 톡톡 버스터!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사 씨는 남편 대체 씨가 있음에도 불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유책 배우자로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대츠. 아내가 바람을 피웠지만 난 여전히 호감형 남자다. 결혼 생활을 다시 이어갈 마음은 전혀 없기에 곧장 변호사를 찾아 이혼을 준비했는데 위자료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그건 실호 변호사님이 해주시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300만 원은 절대 못 내요. 대체한테 위자료 좀 깎아달라고 하라고요. 그걸 왜 제가 해야 되죠? 뭐라고요? 변호사는 중립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남편 편만 들어요? 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렇게 보이셨어요? 당연하죠. 이게 말이 돼요? 저 컴플레인 걸 거예요? 대체 어디다가 컴플레인을 걸 건데? 아, 그건 좀 곤란한데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니 협상은 다음으로 미뤄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든가요. 결국 아버니까 특집편만 들고 있고 변호사 바뀌기 싫으면 중립 좀 지키세요. 아니, 여기 변호사님은 원래 대체씨, be quiet! 그래, 이제야 제대로 하네. 내일은 처음부터 중립 기어받고 나와요. 안 그러면 협상은 못하는 줄 알아요? 변호사님 무슨 꿍꿍이세요? 허구 인증 완료. 에? 저 사람 변호사를 판사쯤으로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냥 그렇게 믿게 두죠. 그거 괜찮은 겁니까? 우리가 굳이 정정해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미도구치 시로 변호사 말로는 쓸 수 있는 건 전부 써먹으라는 거다. 불륜도 죄지만 모르는 것도 죄다. 절대 용서 못해. 톡톡 버스터즈다. 시로 변호사님, 이제 저를 도와줄 방법은 좀 생각해봤어요? 아니, 시로 변호사가 왜 너를 도와줄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내가 고용한 변호사라고. 좋은 기획은 리사 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잠깐만, 어제랑 다른 게 뭐야? 맞는 대신에 저는 태츠 씨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네, 재산분할 청구라는 건 이혼 후에 한쪽 변호사가 경제적으로 곤란해지지 않도록 자립해서 일정한 수입을 얻을 때까지 다른 한쪽이 경제적으로 자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부는 각자 역할을 나눠서 살아가지요. 그럼 두 분은 가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셨습니까? 태츠는 신분업센터 정직원, 저는 전업주부였어요. 그렇다면 부부의 수입은 태츠 씨 월급 하나뿐. 리사 씨는 수입은 없지만 집안일을 전담하며 가정에 기여해온 거군요. 맞아요. 제가 집안 살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경우 부부 중 누가 우위라고 할 수는 없고 서로 공평한 관계에서 협력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전업주부였던 아내만 생활에 곤란해지는 건 불공평하다. 그 얘기로군. 예스! 예스 예스 예스! 바로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태츠씨 내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뭐야? 어제랑 완전 다르잖아.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잖아요. 좋아? 이게 내가 원하던 거라고. 그러니 태츠씨,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나가는 돈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바람핀 건 내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원인 제공한 건 태츠잖아. 태츠만 상처 하나 없이 빠져나가는 건 난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럼 매달 5만 원을 주시죠. 뭐? 5만 원? 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갈 수 있으니 성실하게 내셔야 합니다. 뭐야? 변호사님 오늘 완전 멋지잖아요. 괜찮으시죠, 태츠씨?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건 아무리 봐도 편파적이잖아요.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여자는 위자료를 받는 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젠장 둘이 한통속이네. 어제까진 태츠 편만 드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공평한 판정이지. 변호사님 완전 능력자시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위자료는 300만 원 일시불, 그리고 리사 씨는 재산분할을 청구한다. 이걸로 괜찮으실까요? 결국 일시불로 몰아가는 게 재산분할까지 더 쉽게 인정받게 하려는 수라 이거지. 그게 더 내가 불쌍한 척할 수 있으니까 완전 유리하다는 거네? 좋아, 내가 졌어. 변호사님,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제가 이 정도에서 멈출 거라 생각하십니까? 뭐? 위자료 300만 원 일시불은 지나치게 많습니다. 250만 원으로 깎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거든요. 웃기지 마. 금액 줄이는 건 절대 안 돼. 절대로 못 해. 아무 조건도 없이 줄이자는 건 아닙니다. 에? 위자료 50만 원을 줄이는 대신 리사 씨가 불륜 상대 아키오 씨와 관계를 맺는 게 사실이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어차피 이미 다 들킨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귀찮게. 모든 끝맺음은 확실해야 합니다. 대츠 씨,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리사가 불륜을 인정한 녹음과 각서가 있다면 금액을 줄여드리죠. 네, 하지만 현실에서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증거는 사진. 리사 씨와 아키오 씨가 만났다는 사실이 한눈에 드러나는 사진. 반드시 증거로 챙기겠습니다. 진짜 안 보고 싶어. 왜 그래요? 음성과 각서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현실은 끝까지 직시해야 합니다. 맞아. 현실에서 도망치지 마, 테츠. 꿀 좋네. 넌 불륜남한테 진 거라고? 아까부터 전차편 만들고 중립기어 받겠다면서 이게 뭐예요? 그럼 녹음 파일과 각서, 그리고 아키오 씨와 호텔에서 만난 사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어요. 호텔 사진이라 좀 창피하긴 한데 변호사 오빠가 열심히 해주니까 보내줘야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사는 녹음 파일과 불륜 사진을 제출했다. 남은 건 각서뿐이었다. 위자료는 250만 원으로 깎이고 재산 분할로 매달 5만 원씩 5년, 도합 300만 원. 잘못해놓고 오히려 득본 거잖아, 나. 보냈어요. 됐죠? 완벽합니다. 이걸로 훨씬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겠군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시종일관 리사는 기분이 좋아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아이고, 불쌍하기도 하지. 이게 우리가 짜놓은 함정인지도 모르고. 뭐 판은 다 깔아놨으니까 이제 결과만 기다리기만 하면 돼. 이거 몇 번만 더 반복하면 집 한 채 짓겠는데? 바람도 피우고 돈도 벌고 완전 개꿀이네. 잘난 척은 지금 실컷 해둬. 이제 그럴 기회도 없을 테니까. 다음날 어떻게 돈은 마련했는지 몰라도 리사가 250만 원을 일시불로 갚는 걸 확인했다. 한 달 후. 말도 안 돼. 돈이 안 들어왔잖아. 저기요,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시끄러워. 내 뒤에 줄 선 게 잘못이지? 그럼 뒤에 길게 서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해보시죠. 네. 야, 이 자식아! 오, 목소리 들어보니까 돈 안 들어온 거 이제야 눈치챘네? 당연하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뿡, 슝. 아, 그건 말이지. 내 변호사 시로 변호사님께 직접 물어봐. 네, 전화 바꿨습니다. 이 뺀질뺀질한 안경촌 자식! 돈이 왜 안 들어온 건지 당장 설명해! 네? 아니, 재산 분할 청구는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뭐? 당신 했잖아!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제가 왜 의뢰인인 테츠 씨가 손해보게 리사 씨한테 유리하게 일을 해야 되죠? 변호사는 원래 중립이잖아? 아닌데요. 헛소리 하지 마. 컴플레인 걸어버릴 거야? 클레임이요? 근데 어디에다 하시게요? 법원! 내가 법원에다 클레임 걸 거라고. 애들 장난 같은 소리 하시네. 뭐라고? 애초에 변호사가 법원 직업도 아닌데 클레임 건다고 될 리가 있나요? 비유하자면 휴대폰 안 터진다고 휴대폰 가게 가서 소리치는 거랑 같은 거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붙잡고 화내봤자 뭐하냐, 그 얘기지. 그럼 정식으로 명령하겠어. 싫어 너. 재산 분할 머시기 그거 받을 수 있게 당장 처리해. 아,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변호사 알아보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테츠 씨 변호사입니다. 뭐 설령 네가 재산 분할 청구를 해도 기각될 확률이 높아. 뭐? 기각이 뭔데? 아, 그렇지. 네 수준에서 이해하긴 힘들겠네.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돼? 난 전업주부야. 약한 존재라고. 분명히 당신도 자기 입으로. 이혼 후에 한쪽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해지지 않도록 자립해서 일정한 수입을 얻을 때까지 다른 한쪽이 경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말한 건 맞지만 지난 한 달 사이에 테츠 씨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네가 불륜으로 날 배신한 충격에 모든 게 싫어져서 결국 일 때려치웠어. 그래서 지금은 백수야. 뭐? 백수?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당시 부부의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경제적으로 더 불리한 쪽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 수입이 많던 쪽이 실직해버리면 오히려 부양비를 내라는 게 지나치다고 판단돼서 결국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거죠. 내가 준 위자료 250만 원 있잖아. 그게 바로 테츠 씨에겐 마지막 남은 쌈짓돈입니다. 앞으로 생활비를 그 돈으로 충당해야 되는데 리사 씨한테 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난 변호사님 말만 믿고 있었단 말이야. 그건 제 알 바가 아닙니다. 애초에 저는 리사 씨의 신뢰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날 위해서 재산분할 머시기 진행해줬잖아. 아닙니다. 전부 의뢰인 테츠 씨를 위한 거였죠. 그래, 내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유리했으니까. 그럼 위자료를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깎은 것도 내가 기분 좋게 일시불로 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였어?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시겠다. 좋아, 나도 변호사 고용할 거니까 각오해.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솔직히 네가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어차피 250만 원도 빚져서 낸 거잖아. 그래, 빌린 거다.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를 못하면 나 진짜 끝장이야. 근데 말했잖아. 나 지금 백수라서 줄 돈이 없다고. 아니 무조건 돈 내게 만들 거야. 그래서 돈은 또 어디서 구할 건데? 또 빌리면 되지 뭐. 변호사 고용해봤자 결국 빚만 더 늘어날 뿐이야. 닥쳐. 이렇게 모욕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게 네 자존심이라는 거야? 하, 어처구니가 없네. 너 따위가 날 깎아내리고 비우는 걸 내가 어떻게 참아? 두고 봐. 변호사 구해서 꼭 보여줄 테니까. 이 분위기라면 빚을 더 내서라도 변호사 데려오겠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을 맡을 변호사라 결과가 뻔한 일을 떠안을 사람은 제 머릿속에 단 한 명뿐이군요. 아이고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이러다간 미인죄로 제가 고소해버릴 것 같은데요. 신호 변호사님. 오글거려. 사정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리사 씨가 꼭 원하신다면 조정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조정 신청? 신호 변호사님, 결국 결과는 뻔할 겁니다. 그건 해봐야 하는 거죠. 맞아요, 변호사님. 근데 실제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조정 신청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 하지만 조정 절차를 밟지는 않으면 재산 분할을 받을 확률은 0%입니다. 그건 그렇긴 한데. 최종 결정은 리사 씨 몫입니다. 마음이 정해지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언제나 리사 씨 편입니다. 그 후 신호 변호사는 교묘하게 말을 이어나가며 리사에게 조정 신청을 하도록 몰아갔다. 이러다 조정 신청도 금방 하겠네. 신호 변호사는 든든한데 신호 변호사는 괜히 불안하다. 변호사님 말 듣고 용기가 됐어요. 저 조정 신청할래요. 의뢰인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같이 힘내보죠. 네? 이렇게 해서 혼자선 아무 생각도 못하고 아무 결정도 못 내리던 리사는 결국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아싸, 대츠짱 완전 이겼다. 조용히 하세요. 여긴 법정입니다. 아, 싱겁게 져버렸네. 역시 상대방 경제 상황이 저런데 재산 분할해달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게임이긴 했어. 아니 잠깐, 거기서 이 배신자! 네? 제가요? 약속이랑 다르잖아. 결국 아무 소용도 없었잖아. 시작부터 네가 압도적으로 불리했거든. 그걸 이기는 게 변호사 역할 아니야? 변호사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맞아. 기적의 역전 같은 건 현실에선 좀처럼 안 일어나. 특히 세상 물 좀 모르는 너 같은 애한텐 더더욱. 뭐라고? 지금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지만 재산분할 청구라는 건 전 부부 간의 계약 형식으로 정해둘 경우 나중에 그 계약 내용을 바꾸는 건 안타깝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요. 한마디로 상대 남자가 직장 다니는 동안 분할금을 주겠다는 조건을 애초에 넣어뒀어야 했다는 거지. 그건 신호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으니까. 확인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돼?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요즘은 인터넷만 켜도 다 나오는데 검색 몇 번이면 바로 알 수 있잖아. 네 일이잖아? 왜 직접 안 찾아봐? 왜 그렇게 스스로 챙길 생각이 없어? 결국 널 지킬 수 있는 건 너 자신뿐이야. 뭐야, 비싼 돈 받아가면서 잘난 척은? 결과가 뻔한 조정 자리에서 나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의뢰비 비싼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50만 원이나 냈다고. 50만 원? 그건 너무 비싼데요. 조정 비용은 보통 20에서 30만 원이 일반적인데 2배라니. 그런 시세 따위 알게 뭐야. 난 60만 원 받고 싶었고 리사가 받아들였을 뿐이야. 넌 할 만큼 했어. 불만 들을 이유는 없다고? 완전 사기꾼이잖아. 당신 같은 사람을 돈에 미친 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난 돈 좋아해. 준다길래 받은 건데 그게 뭐 어때서? 앞으로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빚 갚는 것부터 해야지 뭐.
태츠한테 250, 나한테 60, 합쳐서 300만 원. 허리띠 졸라매고 갚아야겠네요. 역시 신우 변호사 의뢰비도 전부 빚이었구만. 60만 원이나 들이붓고도 이렇게 허무하게 지다니. 그냥 불빛에 홀려 날아들다 불에 타 죽는 불나방 꼴이네요. 저기 태츠, 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절대 안 돼. 잠꼬대는 집에 가서 해라. 부탁이야.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겉만 바뀌면 뭐해. 어차피 쓰레긴 쓰레기지. 피카츄가 라이츠 된 정도로 차이겠죠. 우리 리사짱 결국 300만 원 갚게 됐네, 피카. 어디서 대도하는 귀여운 척이야. 제발 이 빚 못 갚으면 나 진짜 몸이라도 팔아야 돼. 한때 사랑했던 여자잖아. 그래도 괜찮아? 뭐, 난 괜찮은데? 남자 좋아서 바람까지 피우잖아. 딱 어울리네. 잘난 구석 하나 없다고 결혼한 게 실수였다고 맨날 나 엄청 깠잖아 너. 침대도 따로 쓰고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그 틈에 넌 실컷 바람 피웠지. 증거가 약해서 고소할지 말지 망설였는데 네가 생각보다 훨씬 허술해서 덕분에 일이 술술 풀렸어. 증거가 문자 메시지밖에 없었으니까요. 라인이라고 해봤자 그냥 농담 주고받는 거라고 잡아댔다면 싸움은 꽤 힘들어졌을 겁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변호사님. 제가 사설 탐정 고용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머리 굴려서 아내한테서라도 뜯어내라는 거였죠. 다시는 이런 일에 맞고 싶지 않습니다. 쏘리. 하? 뭐라고? 그럼 내가 문자 내용 끝까지 잡아댔으면 당신한테서 위자료는 못 받으실 수도 있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는 중립 아니냐라는 발언을 해주신 덕분에 가능했던 겁니다. 네가 세상 물정 모르는 덕분에 우리가 살았지. 너무해. 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거야? 의뢰인이 불리해질 말을 제가 굳이 해줄 이유는 없죠. 사망했어. 이럴 줄 알았으면 학생 때 공부 좀 할 걸 그랬어.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값은 컸고 결국 막장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빚 300만 원을 떠안은 리사는 결국 돈을 빌려줄 곳이라곤 아우아우 캐피탈뿐이었고 빚을 갚기 위해 알바를 전전하며 2중 3중으로 뛰어야 했다. 우린 열흘마다 원금의 10% 방식입니다. 이자만 열흘에 30만 원이죠. 이자 불어나지 않게 하려면 한 달에 90만 원은 벌어야 합니다. 도망칠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지금 하는 일도 오래 못 버틸 텐데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버틸까? 뭐 그건 내가 신경 쓸 바 아니지. 우린 아내와의 싸움이 끝난 뒤 이번엔 상대 남자를 몰아붙였다. 놈은 증거 따윈 없을 거라 우습게 보고 잡아댔지만 들어. 호텔 밀착 카드. 이건 아키오 씨와 리사 씨의 불륜을 확정짓는 물적 증거. 아키오 씨는 불륜의 대가로 위자료 300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전처의 녹음 파일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까지 했어. 넌 절대 못 이겨. 그럴 수가. 상간남 아키오는 위자료 300만 원을 물고 회사에도 들통나 자진 퇴사. 아내에게도 들켜 결국 이혼. 그리고 아키오의 아내가 리사에게 150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했고 리사는 일본에서 종적을 감췄다. 아키오는 양육비로 매달 6만 원, 13년치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 결국 하루벌이 알바로 몸을 갈아넣고 있었다. 한편 나는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위자료를 종잣돈 삼아 만능 해결사 태짱을 차렸다. 재산분할 청구를 피하는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수였고 이제 다시 일어설 차례다. 아는 게 힘이다. 톡톡 버스터즈.